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을 비교적 덜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다른 가격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공급 요인이 특히 유별나게 크게 작용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가세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감산 동맹이 작용하고 있죠. 그 오펙 플러스가 오는 26일에 정례 총회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회의 날짜를 3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회의 장소도 당초에는 오스트리아 빈 오펙 본부에서 열기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공급 과잉입니다. 그동안 오펙 플러스는 생산량을 꾸준히 줄이는 감산 정책을 확대해 가면서 유가를 겨우 지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3분기에는 공급 부족 상태로 잠시 돌기도 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 상태가 내년 1분기,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특히 내년 산유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이 공급 과잉 문제를 다뤄야 하는 그런 임무를 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산유국들은 그동안 돈이 없어서 생산 설비에 투자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자연히 노화되고 쪼그라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산유국들이 당신들 쿼터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더 서러웠겠죠. 돈이 없어서 생산 능력도 쪼그라들고 있는데 아예 쿼터까지 낮추라고 하니까 반발이 컸습니다. 그 반발을 지난 6월 회의에서 사우디가 겨우 무마시켰습니다. 사우디 혼자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독자적으로 100만 배럴 감산을 더 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양보를 해라 해서 겨우 봉합을 시켰던 것이죠. 그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지금 다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유량이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쿼터보다 더 많다라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산유국들과는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산유국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돈이 많아서 그동안 생산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굉장히 커져 왔는데 생산 쿼터는 거기에 따라서 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설비들이 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는 생산 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하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지난 6월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쿼터를 줄이는 대신에 아랍에미리트의 쿼터를 늘리는 식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 산유량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산유량이 늘게 돼 있고 아프리카 회원국들도 더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우디와 함께 오펙 플러스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는 일평균 3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수시로 약속을 어기면서 생산을 더, 공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굉장히 큰 산유국도 지금 쿼터를 넘어서는 산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이죠.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100만 배럴이나 되는 자발적 감산이 굉장히 사우디에는 부담입니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섰고 재정적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원래 생산량은 약 1100만 배럴을 넘었습니다. 그러던 사우디가 지금 9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만 배럴 넘게 감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죠. 사우디가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가가 100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감산을 계속 해도 유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우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도 미국, 브라질 같은 오펙 플러스 바깥에 다른 큰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려서 오펙 플러스의 빈 곳을 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산량은 지금 1300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아무리 감산을 해서 공급을 줄여도 유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도 기울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제조업도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유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산업인데 지금 장기간 원유 소비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 늘리면은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산유국들이 역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한 것이죠. 이렇게 원유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오펙 내부 단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우디는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80년대입니다. 당시 사우디는 공격적인 증산으로 돌변하면서 국제유가를 폭락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2014년도 비슷한 사례였었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으니까 사우디가 역시 공격적인 증산에 나섰습니다. 역시 국제유가 폭락세가 심화됐고 당시 러시아는 사우디와 미국이 짜고 러시아를 붕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사례도 아주 드라마틱했었죠. 팬데믹 때문에 석유 수요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격적인 증산 경쟁을 펼쳤습니다. 서로 산유랑 정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WTI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아주 기현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우디가 비슷한 선택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 여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시장이 보내는 수급 신호는 비교적 뚜렷해 보입니다. 남아도는 공급 능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우디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국제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는 30일 오펙 플러스의 정기 총회 결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